본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볼트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은 물론이고 곧 만날 아이를 설레며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든든한 목돈 하나쯤은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미리 적금을 들기도 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통장을 만들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녀가 아직 어리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를 위해 장기간 모아가기 좋은 ETF 중 하나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가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고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자금을 활용해 ETF에 투자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투자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대표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10개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처럼 광범위하게 투자하는 기존 상품들과 달리 미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최상위 기술주의 화력을 몰아주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ETF의 포트폴리오 구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름만 들으면 아는 상위 빅테크 기업들을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는 각 15%씩, 6위와 7위는 각 10%씩 해서 탑 7기업에만 무려 95%의 비중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8위부터 10위까지 3개 기업의 남은 5%를 똑같이 나누어 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평생 고정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수 재조정 주기마다 미국 빅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를 다시 매기는데요. 만약 기존 기업의 순위가 밀려나고 새로운 공룡 기업이 탑 10 안으로 치고 올라오면 알아서 지금 가장 잘나가는 상위 10개 기업으로 교체해줍니다. 종목 교체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연 4회 진행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매일 미국 시장을 관찰하면서 어떤 테크 기업이 새로 뜨고 있지,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지 라는 고민을 덜어줄 ETF입니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기업의 퇴보인데요. 지금 당장 세상을 호령하는 기업이라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하지만 이 ETF를 활용하면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미국 빅테크 탑10에만 탑승해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보다 자녀명의 통장에서 시간의 복리를 더해줄 장기 투자자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카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ETF를 아이 명의로 모아줄 때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계좌 활용법과 증여 팁은 무엇일까요? 현재 기준으로 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년 동안 합산해서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증여재산 공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첫 증여일로부터 정확히 만 10년이 지날 때마다 비과세 한도가 새롭게 리셋됩니다. 즉, 자녀가 태어난 0세 때 2천만 원을 증여해 신고하고 10년이 지난 만 10세 때 다시 2천만 원을 건네주면 두 번 모두 증여세 부담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 이후부터는 비과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자녀명의 계좌에서 성장형 ETF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단순하게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약 4,320만원, 20년 후에는 약 9,320만원이 됩니다. 처음 증여했던 돈은 2천만 원이었는데 20년 동안 약 7,300만원의 투자 수익이 추가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물론 연 8%는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이고 실제 ETF 수익률은 매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수익률 자체가 아닙니다. 증여한 뒤 발생한 자녀 소유 자산의 투자 수익까지 부모가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적법하게 증여가 완료되고 자녀 명의로 투자 관리된다면 2천만 원이라는 자산의 10년, 20년의 성장 시간을 먼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할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증여 사실과 자금 흐름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자로부터 자녀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자녀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잘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 신고를 거쳐 명확해진 자금은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담아 투자를 시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 덕분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 투자 수단인데요. 무엇보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취업했을 때 부모가 만들어둔 이 연금 계좌를 그대로 물려받아 본인 연말정산 시 매년 세액공제 혜택까지 이어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자세한 내용은 우측 캡션의 추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를 소개해드리면서 자녀 증여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래서 자녀 증여 계좌의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 하나만 담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ETF는 미국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대형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빅테크 기업이 부진하면 자산도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형 빅테크 ETF를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 전체에 넓게 분산 투자하는 S&P 500 지수형 ETF나 안정적인 배당 성장을 기대하는 배당 성장형 ETF 또한 함께 조합해주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년 주기 비과세 증여 공제와 연금저축계좌의 과세이연 혜택, 그리고 우량자산 중심의 장기 적립식 투자라는 세 가지 핵심 수단을 잘 조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모가 차근차근 닦아놓은 세법상 깔끔한 자산과 장기 투자의 기틀은 먼 훗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아갈 때 그 어떤 선물보다도 든든한 경제적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의 현명한 자녀 미래 계획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